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우름을 다 센서스입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은 미국에 한 가지 충격적인 제안을 했는데요.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묶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두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보자고요. 바로 보시죠. 그 전에 구독자 50만 명이 되면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하셔서 그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일단 일본이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보자고요. 3월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하나의 구역으로 인식하여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이 전쟁구역 통합 구상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 둘 다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일본은 동중국해 시어터, 남중국해 시어터처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서로 나뉘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어터는 전역을 의미합니다. 쉽게 전쟁구역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이 제안한 내용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구상이 구체하면요, 한반도가 별개의 구역이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걸 동참하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우리나라가 직접 관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담당하는 구역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왜 미국에 이런 제안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현재 상황에선 두 개의 분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분석을 내놓으면 친일 반일 유튜버가 동시에 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요. 두 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일종의 몸빵을 해놓고 자신이 뒤에서 후방기지가 되겠다는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전쟁구역이 되면요,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터져도 한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중국해에서 전쟁이 터져도요.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중국의 대만 침공인데요. 만약에 하나의 전쟁구역 계획이 진행된 상황에서 양안전쟁이 터져버리면 한국도 대만에 파병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한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중국 견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게 양국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일본이 단일 전쟁구역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건 있습니다. 미국에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서 대중국 견제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를 통해서 이미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도 일본이 새로운 단일 전쟁 구역화를 요구했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도태평양 사령관 예하 각국 연합사령관들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단일 전쟁 구역화가 되다 보니까요,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 목표가 한국에 대한 방위와 북한 견제인데 직접적인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도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양안전쟁에서 직접적인 참여자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상당수가 대만으로 향하는 건 기정사실이 될 거고요. 한국도 직접적으로 파병이 될 겁니다. 왜냐면 단일 전쟁구역 내에 존재하는 나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단일 전쟁구역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힘든 게요, 이때까지 한국은 미국이 요구한 파병 중에 거부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파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도 왜 한국만 파병을 안 하냐고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안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죠. 해군이나 공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높은 확률로 육군도 파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한국은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을 겁니다. 주한미군도 대만으로 빠졌을 것이고요. 또 한국의 일부 부대들은 양안전쟁에 전투를 수행하러 갔을 테니까요.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죠. 거기다가 단일 전구가 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또 다른 전선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와 대만으로 분산되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한반도나 대만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면 일본은 일종의 후방기지가 될 수 있는데요. 6.25전쟁 당시 일본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일본이 6.25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4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일본의 1년 GDP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전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죠. 물론 전쟁 특수를 누리긴 힘들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만 후방기지가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일본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석으로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를 꾸리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일본이 언급한 나라들을 보자고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자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 이시바 총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시바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판 나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보면요, 아시아판 나토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양안전쟁이 터지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만의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굳이 전쟁에 개입하기 싫다는
있다는 의견이 분명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중전선에 구멍이 생기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죠. 일본은 이것을 우려하여 이럴 바에는 모든 지역을 나토처럼 공동 대응해서 구멍이 나는 것 자체를 막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주한미군이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전쟁이 나면 한국도 이 양안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으로 보내서 대만을 지원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의 제안대로 아시아판 나토를 세워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과 동시에 전쟁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이참에 빨리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대중국 경제력을 올리자는 목표로 이번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사실 일본이 이런 단일 전구화 계획을 미국에 제안한 게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새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방위성 내에서 인식을 통일해야 하는데 아직 정의나 개념을 통일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자위대 관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진보 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정말 단일 전구화에 각오를 했는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와 호주군이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남중국해까지 일본 자위대가 출동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안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은 왜 나왔을까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 영향력을 끼치면서 패권 장악의 야욕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군함은 370척으로 미국의 군함수를 넘은 지 오래고요. 2030년에는 435척까지 늘어난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해군력이 현재 상황에선 좋긴 합니다만 중국은 해군력이 전부 서태평양 일대에 투사할 수 있지만요, 미국은 해군력이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중국과 전쟁을 하러 오는 과정에서 중국 해군에게 하나하나씩 각계격파를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만 발생하면 진짜 대참사가 발생할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하루가 가면 갈수록 양안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설명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일본은 이득을 봅니다. 한국도 최대한 국익을 위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결정한 걸 선택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제안도 하고 주도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한 게 맞다 틀리다는 것을 떠나서요. 이렇게 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도권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제안한 단일 전쟁 구역이든 아시아판 나토 구상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방어선을 그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찬성 혹은 반대라는 입장을 넘어서 어떤 조건에서 협력하고 어떤 상황에선 선을 긋겠다는 전략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양쪽의 충돌 사이에서 전략적 소비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군사 전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하나의 전쟁구역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